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에 참여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이달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이 업체들의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압류 통보 후 30일 안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들은 압류 몰수 대상이 됩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의 앤마리 하이스미스 무역 담당 부국장은 당국은 미국 공급망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이런 끔찍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정부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면서 이런 제품들이 미국의 상업에 유입되는 일은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미국 세관 당국의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월 중국 스포츠 의류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은 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중국 의류업계를 엄중히 단속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유엔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었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체 없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모든 당사국 간 대화를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도 27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하고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경기도 일대와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으며 한국군이 즉시 대응에 나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틀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보도에서 전원회의 2일차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다변적 정세 파동에 대비해 내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 정치 정세가 심오하게 분석되는 현 상황에서 당과 정부가 국권 수호와 국익 사수를 위해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되면서 올해 VOA가 파악한 환적 의심 사례만 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 감청용 정찰기 리벳 조인트 미군 항공기들이 최근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연일 목격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2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이가 50m인 선박 3척을 비롯해 길이가 각각 85m와 80m 선박 2척 등 모두 9척의 선박이 밀착한 상태로 4개의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BOA는 그동안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32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발견했는데 이번 4건이 더해지면서 이 일대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36건으로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대북제재 회피 행위인 선박 간 환적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상공에선 미 공군 정찰기 RC-135B 리벳 조인트가 또다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션어 등 트위터 계정은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 27일 오후 5시에서 6시경 한국 서해와 인천, 서울, 경기도 일대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로 북한이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한 직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선 21일에도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됐는데 리벳 조인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최소 3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입니다. 25일엔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인 KC-135R 스트레토 탱커가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급유기가 폭격기, 정찰기 등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운용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항적을 노출하진 않았지만 이 일대에서 다른 군용기가 전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리벳 조인트 3대를 비롯해 여러 대의 미국 정찰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은 지난 2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미 해군 해상 초계기인 포세이돈 여러 대는 최근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사이를 비행한 항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미군의 정찰 감시 자산이 한반도 일대에서 연일 항적을 노출하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원비어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상기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은행위원장은 최근 성명에서 원비어법 제정은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와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원비어법이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통과돼 원비어를 기리고 우리가 김정은의 폭력적인 통치하에서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책임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오하이오주의 로 포트먼 상원의원은 이 법은 원비어가 계속 기억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다른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법은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계류 중이었던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이 최근 제정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단체 등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이 대표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법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데 대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대화가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 제정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꺼리고 있는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 제정은 미국이 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사안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킹 전 특사는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